그 파워포인트에서 이 태극기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극기 이 이미지 자체가 필요하면 뭐 요즘에는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여기저기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내가 별도로 직접 그려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거를 그리는 거를 통해서 파워포인트의 도형 사용법을 한번 확인해 볼 겸해서 이 태극기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 태극기는 원래 이렇게 그리는 규칙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의 국가 상징에 관련된 페이지인데, 이쪽에 보면 이제 국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게 다 법에, 이 보면 뭐 대한민국 국기법이라고 있죠. 이 법에 어떻게 그리는지, 색깔은 뭘로 하는지 사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색상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이게 전문가들은 뭐 보면 알겠지만 이 정확하게 표시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런 그래픽에서 그릴 때는 다양한 색깔들이 좀 미묘하게 차이를 보이면서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빨리 좀 통일이 돼서 제대로 표준화가 돼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도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행정안전부가 국가의 일을 본다고 치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런 색상들이라든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대로 한번 그 파워포인트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굉장히 뭐 단순한 것 같지만 어떤 규칙이 있고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이제 그쪽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이 어떤 규격인데요. 이 긴 면은, 그러니까 태극기의 면에 해당되는 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3대 2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그리기 위해서는 3대 2의 박스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도형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서 보면은 높이하고 너비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가로 세로로 쓰면 좋은데, 항상 이 파워포인트는 거꾸로 돼 있죠. 높이에 너비가 돼 있어요. 이게 좀 불편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는데, 대충 이 정도 사이즈면 이게 반으로 딱 이렇게 정렬이 됐다고 하면은, 이게 11.41, 18.73, 제가 이제 적당하게 그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길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은 높이가 13에 21이니까 이 높이는 나중에 여기 보게 되면 뭐 2분의 1도 해야 되고 4분의 1도 해야 되고 써야 되니까, 좀 정확하게 사이즈를 맞춰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높이는 대략적으로 한 16으로 하고, 너비는 24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로 세로 비율이 항상 고정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식을 누르고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마우스로 잡아 다니면 이 자석처럼 가운데 딱 붙을 수가 있죠. 이런 게 내가 이렇게 수동으로 마우스로 이 도형을 움직이다가 멈춰 있는 순간, 딱 걸리는 순간에 멈춰서 좀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게 좀 눈대중으로 애매하다 할 경우에는 항상 이게 맞춤을 눌러서 가운데 맞춤, 중간 맞춤 이렇게 해주면은 전체 슬라이드의 가운데로 맞춰집니다. 이게 일종의 밑바탕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좀 곤란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직각 부분도 있고, 즉 원을 그렸을 때 그 원을 그냥 그리면 되는데, 이 가운데 물결 모양을 그려주기 위해서는 이 작은 원을 그려서 이렇게 겹쳐지는 이 도형을 물결표로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동그라미는 이 접점이 요 대각선의 접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접점을 항상 네모나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를 이렇게 맞추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형을 그릴 때는 사실 이 형태로 시작하면 안 되고, 이게 기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는 있지만 항상 이걸 분리해서 쪼개서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삼각형을 하나 그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당기면 직각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아까 16이라고 했잖아요. 너비가 24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주고, 그러면 이 대각선으로 만들어진 도형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이것도
마우스를 잘 갖다 대면 이렇게 겹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딱 맞춰진 거라고 생각이 들죠.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눈대중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그림이 커서 괜찮은데 항상 이런 것도 가운데, 중간 이렇게 해주면 사실 정확하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이 네모판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지만 일단 전체적인 윤곽을 나중에 경계선을 그려주기 위해서 필요는 하니까 일단 놔두기로 하고, 그러면은 지금 요 두 개가 네모가 하나 있는데 선만 하나 있는 것처럼 대각선만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투명도를 좀 바꿔서, 그죠? 이렇게 서로 다른 걸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마우스로 일단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쪽으로도 만들어 줘야 되고, 이 상대편 이 반대쪽에도 하나 거울처럼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고, 정확하게 뭐가 선택되어 있는지 헷갈리면 여기 선택창을 눌러서,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직사각형이 체크가 되어 있고, 이름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직각 삼각형이죠. 얘가 알고 있는 거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거는, 그러면 직사각형 클릭하면 직사각형이 선택되어 있는 거고, 이등변 삼각형을 클릭하면 여기 삼각형이 클릭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컨트롤 D를 눌러서 하나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회전을 시키죠. 자, 상하로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좌우로 회전을 시키죠. 그럼 하나가 만들어지죠. 똑같이. 그렇죠? 정확하게. 그러면은 이 대각선에 대한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 정도만 해도 작업을 할 수 있긴 한데, 이쪽 대각선도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자, 이것도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주죠. 그래서 이걸 뒤집습니다. 그래서 포개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만 이제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뒤에 있는 이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직사각형이 하나가 더 복사가 됐네요.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고, 그러면 지금 삼각형이 4개가 있고, 좌우로 위아래로,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뒤에 하나가 있죠. 이걸 제일 아래로 빼고, 그러면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분리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분리해서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한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제 그 안에 원이 필요하죠. 원. 자, 원도 삽입을 하나 눌러서 그리겠습니다. 자, 원을 그리게 되면 이게 사실 이렇게 삐뚤삐뚤 타원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을 그리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사이즈를 움직이면 정확한 동그라미가 되는데, 이것도 뭐 지금 여기서 할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그려도 되지만 어차피 여기서 우리 사이즈를 맞춰줄 거니까 여기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원의 지름은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1이겠죠. 원의 지름은 1입니다. 1이면은 여기가 지금 16이니까 원의 지름은 8이 됩니다. 8이 되고, 해줘야 되는 게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시켜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운데로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자, 지금 제가 맞추는 거는 지금 마우스로 하고 있지만, 이게 힘든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에 맞춤 기능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가운데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원을 찍었어요. 원을 찍는데 여기서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반을 나눈 다음에 위쪽 부분은 빨간색이 있고 아래쪽 부분은 파란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원은 사실은 이렇게 한 덩이로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반을 쪼개서 빨간색이 있는 부분, 파란색이 있는 부분으로 이제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거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선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사이즈를 가지고 할 수도 없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야 돼요.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새 슬라이드 하나 열고 자 여기 있는 삼각형 하나하고 자 이 타원 이거를 복사를 두 개를 Shift 키 눌러서 선택했어요. 그럼 이거를 복사합니다. 자, 복사해서 이쪽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선택을 잘못했네. 왜냐하면은 요 사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된 게 돼야 되니까. 그럼 이거를 굳이 다시 복사할 필요 없이 회전을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 빗변을 경계선으로 해서 둘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요 전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A 키를 눌러도 됩니다. 도형 서식에서 도형 병합에서 조각을 내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조각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이 두 조각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카피해서 이쪽으로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요 내용은 나중에 색깔은 칠하면 되지만 이 윤곽선은 필요가 없죠. 요 테두리 색깔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놔두면은 여기 우리가 보기에는 동그라미지만 이렇게 반원이 이 형태로 지금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작은 원을 두 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짜리니까 지름이 4cm인 걸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도 다시 삽입해서 원을 그려요. 그럼 이것도 자 여기는 4cm죠. 4 자 여기도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합니다. 위쪽에 갖다 붙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미리 쪼개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알아서 딱 경계선에 빨간 점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컨트롤 D를 눌러서 이 아래로 갑니다. 그러면 얘도 경계선에 적절하게 어떤 폭이나 높이들을 자기가 조절하면서 정확하게 중심점을 맞춰줍니다. 그럼 이제 접점을 잘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두 개를 선택을 해서 Shift 키를 누르고 일단 경계선을 없애줍니다. 그럼 이제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일단 그 안 보이면 헷갈리니까 경계선 없어지기 전에 색칠을 한번 하고 하죠. 이 경우에도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색깔을 칠할 때 자, 이 경우에는 전체가 빨간색이고 이쪽가 전체가 파란색이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하고 위에 있는 거는 전체가 빨간색이죠. 요거는 그러면 이거는 빨간색이 되려고 하면 여기로 와서 이제 색상표에서 자 빨간색은 이렇게 하라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파워포인트나 일반 그래픽에서 사용하는 색깔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쓸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은 찾아보면 이 색깔을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이런 그래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색상 코드로 변환시켜 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색상으로 표준화가 빨리 돼서 공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적절하게 찾을 수 있는 값으로 쓰면 되는데 그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그냥 빨간색이라고 해서 진짜 빨간색 파란색이라고 해서 진짜 원색을 쓰는 건 아니에요. 뭔가 좀 색상표가 좀 다르죠. 숫자가 편의상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자 빨간색이 여기 있잖아요. 요 색깔을 그대로 따다가 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색깔을 선택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거를 카피해서 이쪽으로 일단 불러오고 잠깐 색깔을 복사하기 위해서 자, 불러오고 이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이 될 거죠. 도형 서식을 누르고 스포이트에서 이 색깔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여기가 빨간색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채우기에서 스포이트를 눌러서 파란색으로 칠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좀 늦었지만
윤곽선을 없음을 하고 얘도 윤곽선을 없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만큼 선택됐으니까 위에 있는 반원이 선택된 거예요. 지금 반원이면은 요까지만이니까 이 둘레에 있는 박스가 이렇게 되면 좋은데 파워포인트 항상 이렇게 네모로만 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있는 색깔도 빨간색이 돼야 되니까 이 경우에도 다시 스포이트를 눌러서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파란색 이 부분 채우기를 눌러서 스포이트를 눌러서 이 파란색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동그라미는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웹에 있는 그림을 갖다가 그릴 때는 여기다 붙여놓고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색깔을 똑같이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지금 구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럼 이게 사실은 다 쪼개져 있는 건데 지금 합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놔둬 보겠습니다. 놔두고 지금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여기 보면은 건, 곤, 감, 니 요 네 개를 그려야 되거든요. 이 네 개는 이 대각선의 직각입니다. 직각이어서 뭔가를 그려서 정 모양으로 그리고 회전시켜서 이쪽에 붙여야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정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요 궤를 그려보죠. 궤는 전체가 여기 보게 되면 이 아래쪽이 3분의 1이고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 그러면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삽입해서 도형을 하나 그려요. 막대기 3개를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쪽은 3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은 여기 이 폭이니까 이 전체가 아까 그 8이었으니까 이게 4죠. 여기가 4고 그러니까 여기가 1에 해당되는 게 지금 8cm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8을 2로 나누면 되고 3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편의상 자 높이는 4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으로 나눠야 됩니다. 3으로 나누는데 자, 계산기를 불러다가 4가 아니죠. 8이죠. 8 나누기 3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2.67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우리가 만드는 궤 모양이 된 전체 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틀이 되면 이 안에 3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3개가 그럼 3개가 어떻게 되냐면 막대기 하나의 폭이 12분의 1입니다. 그럼 12분의 1이면 이렇게 하죠. 자 여기에서 하나를 더 복사해서 이 아래쪽에 나란히 놓고 이거를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는데 이 너비를 자 12분의 1이니까 다시 8을 12로 나눕니다. 그럼 0.66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는 0.67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3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자 이렇게 3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간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간격은 지금 2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자 이 경우에는 자, 이거를 대충 이렇게 쭉 맞춰놔요. 그리고 왼쪽은 왼쪽 끝선을 맞추고 오른쪽은 오른쪽 끝선을 맞춥니다. 이걸 눈대중으로 맞추기 어려우면 대략적으로 하나를 안쪽에 집어넣고 위에 거를 Shift 클릭한 다음에 정렬을 오른쪽 맞춤을 해주면 이쪽 벽으로 갖다 붙습니다. 그럼 가운데 것만 정확히 가운데로 가면 되겠죠. 그럼 이거 전체를 다 씌우고 이거를 자 일단 키를 정확하게 맞추고 위쪽으로 맞춰서 키를 맞춰주고 원래는 맞춰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면 이 간격이 맞춰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도형 서식을 눌러서 윤곽선을 없애고 채우기는 자 검정색으로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나가 되면 또 중간에 이렇게 막대가 잘린 부분이 있겠죠. 잘린 것도
이 폭이 24분의 1이에요. 이거하고 지금 같잖아요. 그러면은 요 중간에 하나를 이제 만들어주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만들 때는 도형을 하나 만들게요. 그렇죠? 만들고 폭을 줄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확하게 붙는 순간이 있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이 왼쪽 지점하고 붙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하고 붙고 이렇게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붙었죠? 그럼 그런 거 맞춰서 맞춰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Shift 키를 누르고 회전을 시키면 정확하게 각도가 눕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줍니다. 폭도 이거는 좀 길게 해줘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안 보이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아까 이쪽이 4였고 이쪽이 2.67이었죠. 그럼 2.67 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높이가 2.67 왜냐면 눕힌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폭에 맞고 이거는 윤곽선이 없고 하얀색이 됩니다. 잠깐 도형 채우기가 하얀 선이 되고 윤곽선은 없는 것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요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 세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씌우고 그룹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맡기면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은 자, 이 경우에 자, 4개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다 있는 것 중에. 그럼 이게 나중에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뭐 정확하게 정렬할 필요는 없지만 자, 이렇게 다 하나만 있는 하나도 없는 거 잘린 게 하나가 있는 거 양쪽으로 2개 있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도 없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찍어서 하나를 없애고 이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 것만 찍어서 이 가운데만 없으면 되잖아요. 그 양쪽만 없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가운데 거 요 까만 선을 클릭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위치가 바뀌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클릭한 다음에 요 안에 있는 2개를 정교하게 딱 클릭하고 Shift 클릭. 이렇게 되면 요 2개가 씌워집니다. 그럼 이거를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되면은 4가지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나씩 그룹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통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궤들을 요 위치에 정확하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요 지점이 정확하게 이제 맞아 떨어지게 어떤 이런 경계선, 모서리, 기준점이 만들어지게 하면은 좋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분리를 하면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점하고 이 점이 만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연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쪼개지게끔 잘 만들어져서 또 여기가 또 직각이 되는 부분이 딱 맞춰지게 이렇게 정해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 중심에서부터 이쪽까지 그러니까 이쪽에 4하고 2니까 6만큼 반지름 6 전체 12짜리 원을 그려서 이 위치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삽입해서 자, 이것도 맞추면은 여기가 이제 1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기준점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을 분리를 해서 여기가 분리가 되게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어떤 그 지점이 만들어지겠죠. 이쪽에. 그러면 이렇게 잘려져 있는 지점이 딱 나오게 돼서 뭔가 딱 세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게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사각형하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경계선하고 이 궤가 직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각도를 얼추 좀 맞춰보기 위해서는 요 대각선을 구했을 때, 자, 이거를 복사해서, 자, 이쪽은 이제 다 뚫려 있는 걸 쓰는 거예요. 이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카피해서 이쪽에 만약에 붙여 넣는다 그러면, 자, 이거를 이렇게 회전시키면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맞추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죠.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내가 눈대중으로 뭐 대충 해도 물론 돼요. 물론 해도 되지만, 자,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건 놔두고, 자, 이런 거를 카피해서 붙여넣습니다. 붙여놓고 이거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요. 회전을 시키면 이게 도 분초까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안에서만, 그러니까 소수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도 뭐 기술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까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요 네모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선에 맞춰서, 그러니까 요 선에, 요 점에 맞춰서 딱 붙으면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여기 지금 안내선으로 인해서 딱 붙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이거를 카피한 상태에서 옆으로 치우고 다시 붙여넣을 때 이쪽에 있는 그림 모양으로 붙여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선이 이쪽에다 잡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 붙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컨트롤 G를 눌러서 이쪽으로 옵니다. 자,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회전을 시켜요. 맞춰서. 그러면 이렇게 딱 붙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이쪽에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분리를 풀죠. 이거 그룹을 풉니다. 그룹을 풀어요. 그럼 얘만 남겠죠. 그럼 얘는 각도가 정확히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카피해서 이쪽에 붙여놓으면은 그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얘는 반대겠죠. 그럼 얘도 똑같이, 얘는 지금 몇 도예요? 34도죠. 그러면은 얘도 34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적절하게 서로 이 연결된 지점을 자기가 이제 기억을 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똑같이 우리가 조정을 해서 해도 되고,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써도 됩니다. 안내선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도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내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얘도 34도였으니까 34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또 안내선이 붙죠. 이렇게 아까 빨간 선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맞춰주고 붙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자꾸 원본대로 지금 일단 해보고 돌리는 거예요. 한 번에 내가 딱 알면은 그렇게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이거는 좌우로 오겠죠. 좌우. 이렇게 해서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간격이 맞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선택해서 이 이등변 삼각형 이거 필요 없고, 그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에서 여기에서는 얘는 뭐가 필요 없냐 그러면 채우는 게 필요 없죠. 하얀색으로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직사각형에서 도형의 서식에서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태극기가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그 전체적인 상황에서 블록을 씌워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 경계선이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랑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이런 거는 지금 이제 하얀색이 그 위판을 지금 덮고 있는데 완벽하게 끝까지 덮지 못해서 하얀색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 높이를 한 3 정도로 맞추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예, 그러면은 이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태극기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거를 부분적으로 요 부분만 다시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는 거를 이 그룹화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또 전체를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또 그룹화하고, 필요하면 이거를 다른 그림으로 저장하면 태극기가 png 파일로 저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만들 수 있는데, 아주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분할하고 각도를 조절하고 이런 수평도 정확하게 맞추고 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하면서 약간 버벅거린 부분도 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태극기도 완벽하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도형 같은 걸 잘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이제 시도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